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은 와인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와인 라벨 읽는 법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와인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와인 용어를 알았으면 와인 라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와인이 어떤 스타일의 와인인 줄 알고 고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와인 사러 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추천만 받고 사라는 거 사서 돌아오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고르세요. 와인 라벨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와인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와인 용어를 이해하고 와인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기에 기본적인 와인 용어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와인 용어를 모르고 와인 라벨을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와인 용어를 이전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만약 와인 용어에 대해 아직 많이 어렵거나 와인 용어를 많이 모른다면 와인 용어 총정리 편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라벨을 읽기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소믈리에들은 이 와인이 무슨 맛인지 다 알아? 자, 답은 뭘까요? 정답은 정확히는 모른다입니다. 와인은 사이다, 콜라처럼 딱 정해진 맛이 아니기에 와인을 보고 맛을 정확히 아는 것은 힘듭니다. 훌륭한 와인은 맛의 복합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와인의 맛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기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모든 와인의 맛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와인 라벨의 정보를 보고 추론하고 짐작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예전에 마셔본 경험이 있는 와인이면 그 와인이 어떤 맛이었는지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소믈리에들은 많은 와인을 마셔보았기 때문에 와인만 보고도 마셔보았던 와인이면 바로 특징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와인 라벨을 읽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인 라벨 읽는 법의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로 와인 라벨을 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먹은 만큼 보인다. 와인은 경험의 술이다. 즉, 와인에 마셔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와인의 병마다 모두 맛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어떤 와인을 마셔보았다면 나중에 그 와인을 다시 만났을 때 기억이 나겠죠? 아, 이 와인은 맛이 어땠어? 이 와인은 뭐랑 먹었는데 맛있었어. 이 와인은 굉장히 드라이한 게 내 취향이었어. 이런 식으로 그 와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믈리에들, 와인 전문가들은 공부를 위해 많은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이미 만나본 와인이 많습니다. 또 그 와인을 만나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와인 라벨에서 힌트를 찾아라. 전 세계적으로 와인의 종류와 개수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 맛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와인 라벨의 정보를 보고 추론하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와인 용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와인 라벨에 대입해서 와인의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와인의 지식은 따로 학문이 존재할 정도로 깊고 방대합니다. 특히 와인을 세부적으로 공부할수록 전문 용어들과 각 나라별 와인 용어, 와인 제도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당연히 소믈리에들, 와인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와인 지식이 정말 많겠죠? 그래서 와인 라벨을 보고 잘 추론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와인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접근법은 이 와인 라벨에서
이 와인에 대한 최대한의 힌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라벨을 보고 전부를 다 이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와인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와인들의 라벨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루이자도 부르고뉴 샤도네이 2017 빈티지. 루이자도, 회사 이름이자 생산자 이름, 즉 와인의 이름이죠. 2017 빈티지, 즉 포도 수확 연도가 2017년이라는 뜻입니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펠라시옹 디 오리진 콘트롤레 AOC로서 원산지 명칭 통제 제도를 말합니다. 품질 보증 제도이죠. 다섯 번째, 샤르도네 또는 샤도네이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성, 그리고 병입, 뭐뭐에서라는 뜻이므로 루이자도는 회사 이름, 즉 해석하자면 숙성과 병입을 루이자도 회사, 즉 와이너리에서 모두 담당해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가 왜 와인 라벨에 등장하냐면 와인 같은 경우 여러 지역의 포도를 가져와서 합쳐서 쓰거나 안 좋은 포도를 섞어서 만들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숙성, 병입을 한 와이너리에서 실시, 관리, 감독했다는 것이 품질 보증에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2.5%, 알코올 도수 12.5도라는 뜻이죠. 여덟 번째, 프랑스에서 생산된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2. 비네롱 드 망세이 부르고뉴 샤도네이 2017. 첫 번째, 부르고뉴 와인이란 뜻이죠. 두 번째, 부르고뉴 지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봤죠? 부르고뉴 AOC, 원산지 명칭 통제입니다. 네 번째, 샤르도네 또는 샤도네이 품종입니다. 다섯 번째, 2017 빈티지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비네롱 드 망세이 라는 와인을 만든 생산자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P로 시작하는 것은 소유지, 즉 소유지에서 병입했다는 뜻입니다. 3. 샤토 캉그리에 매독 2015. 첫 번째, 그랑빈 드 보르도 매독. 보르도 그중 매독 지역의 좋은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샤토는 성, 와이너리, 즉 샤토 캉그리의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와인의 이름인 것이죠. 네 번째, 보르도 지역 안에 있는 더 작은 지역인 매독 지역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매독 AOC입니다. 원산지 명칭 통제인 거죠. 여섯 번째, 2015년 빈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크리 부르주아, 여러 와인 등급 중 크리 부르주아 등급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4. 파트라슈 부르고뉴 피노누아 2016. 첫 번째, 2016 빈티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파트라슈 와인 생산자, 즉 생산 회사 이름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산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부르고뉴의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부르고뉴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부르고뉴 AOC, 즉 부르고뉴 원산지 명칭 통제 제도를 말합니다.
7번째, 피노누아 품종을 말합니다. 8번째, 숙성과 병입을 파트라슈, 즉 보은의 네고시앙이자 와인 주조업자인 파트라슈에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네고시앙은 와인을 도매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포도를 사와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상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 몬테칠로 리제르바 리오와 2012. 첫 번째, 몬테칠로. 스페인어로 작은 산,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인의 이름, 회사 이름이죠. 두 번째, 리오하. 스페인 리오하 지역의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스페인 와인 등급 체계 중 DOC 등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등급의 와인입니다. 네 번째, 리제르바. 숙성 정도입니다. 스페인에서 리제르바는 3년 이상 숙성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2012년 빈티지를 말합니다. 6. 로저 그라트 로제 까바 2017. 첫 번째, 코랄빛을 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와인 생산자가 로저 구라트입니다. 세 번째, 로제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2017 빈티지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스파클링 와인의 단맛 정도 중 단맛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스페인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합니다. 까바라고 읽습니다. 7. 모란데 까베르네 소비뇽 2015. 첫 번째, 와인 생산자가 모란데, 즉 회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숙성 정도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칠레에서 리제르바, 리저브는 그냥 미사역구 정도 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말합니다. 네 번째, 마이포밸리, 칠레의 마이포밸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2015년 빈티지임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칠레의 와인입니다. 8. 더콘 빈야드 나파밸리 소비뇽 블랑 2017. 첫 번째, 와인 생산자가 더콘, 즉 회사, 와이너리입니다. 두 번째, 빈야드는 포도밭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나파밸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소비뇽 블랑 품종임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2017 빈티지임을 알려줍니다. 9. 후야 말보로 소비뇽 블랑 2018. 첫 번째, 와인 생산자가 후야라는 회사임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만든 와인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소비뇽 블랑 품종임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2018 빈티지임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뉴질랜드에서 만든 와인임을 의미합니다. 10. 알타비스타 말백 2018. 첫 번째, 와인 생산자가 알타비스타라는 회사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급으로 좋다 라는 의미의 미사역구입니다. 흔히 하는 좋은 말인 거죠.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러한 미사역구들은 법적 기준이 강하지 않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와인 생산자들이 좋은 말을 붙이는 것이죠. 세 번째, 말백 품종임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2018년 빈티지임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됨을 의미합니다. 11. 산타리타 내셔널 갤러리 까베르네 소비뇽 2016. 첫 번째, 영국의 국립미술관 내셔널 갤러리와의 콜라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2016 빈티지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칠레의 센트럴 밸리 지역에서 만든 와인임을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리제르바,
숙성 정도를 말합니다. 칠레에서 리제르바는 와인 생산자들이 붙이는 좋은 와인이라는 미사여구 정도입니다. 6번째, 칠레. 7번째, 이 와인의 생산자가 산타리타라는 회사임을 알려줍니다. 12. 윈스 쿠나와라 에스테이트 시라즈 2016. 이 와인의 생산자가 윈스 쿠나와라 에스테이트 회사 또는 와이너리임을 말해줍니다. 2번째, 쿠나와라. 호주의 쿠나와라 지역에서 만든 와인임을 의미합니다. 3번째, 시라즈 품종임을 의미합니다. 4번째, 2016 빈티지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와인 라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라벨에 대해 어려움이 조금은 없어지셨나요? 이런 식으로 와인 라벨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및 지식을 바탕으로 힌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라벨에 써있는 지역, 품종, 빈티지, 회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와인의 맛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6개의 와인과 오른쪽에 있는 6개의 와인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바로 왼쪽 6개 와인은 구대륙 와인, 오른쪽 6개 와인은 신대륙 와인입니다. 구대륙 와인은 전통적으로 와인이 유명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와인을 말하는 것이고, 신대륙 와인은 와인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와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대륙 와인과 신대륙 와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차이점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벨에서의 차이점만 확인해 볼까요?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왼쪽 6개의 구대륙 와인들은 라벨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어로, 스페인 와인에는 스페인어로 써있기도 하죠.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6개의 신대륙 와인들은 라벨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결합니다. 대부분 영어로 쓰여 있으며 핵심 정보들, 즉 이름, 지역, 품종 위주로 읽기 쉽게 써 있죠. 아무래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인 라벨을 읽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죠?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의 첫인상이 와인 라벨입니다. 무수히 많은 와인 진열대의 와인들 중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와인이 되기 위하여 와인 생산자들은 와인 라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라벨을 보고 내가 직접 와인을 고를 수 있다면 즐거운 와인 생활이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